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최근에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배구 선수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서 참 논란인데 끊이지 않는 체육계 학교 폭력 논란, 국민 여론도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자매, 상당히 국민들 또 배구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또 학교 폭력, 학폭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국민들은 상당히 또 붕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6일 실시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학교 폭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자매 선수에게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또 관련된 여론인데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가 10명 중 7명, 70.1%로 나타나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나친 조치 아니냐. 그래도 국가대표로서 활약을 해왔던 만큼 좀 양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보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나친 조치라는 응답은 23.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반응은 좀 이해해주기보다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배구연맹도 학폭 선수들 프로 진출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여론도 같은 입장이네요. 네. 성적 지상 네, 그동안 또 이 스포츠계의 이 폭력 논란, 선수들 사이에 강압적인 또 폭력, 또 체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불거져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또 국민 여론에 더해져서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상주의 앞에 스포츠계 폭력 문제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 감정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때 학교 다닐 때 쉽게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고용 상황이요. 또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반면 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11개 선진국 중에 최고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서요. 한국 경제에 대한 여론 진단, 전반적인 평가 결과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체감 경기가 중요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실적이 어땠느냐. 지난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영업 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체감 경기, 골목상권의 또 상황일 것입니다. 네. 리얼미터가 SBS BJ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 성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앞서 또 강재현 아나운서께서 경제 성장률이 좀 좋게 나타났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에 대한 평가는 잘 못했다. 부정적인 평가가 10명 중 6명, 60.3%로 나타났고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 일자리가 중요한데 20대의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했죠. 이 잘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64.5%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에서도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잘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힘드니까 평가가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잘한 점, 잘못한 경제정책 어떤 걸로 꼽았죠? 잘한 점수를 받은 분야는 어디 분야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지난해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처음에는 또 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대구, 경북 지역, 역시 우리 경북, 대구 지역도 도민, 시민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짧은 기간 내에 이 확진을 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대체적으로 좋았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잘했다. 10명 중 6명 가까운 58.9%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한 경제 분야는 역시 어떤 분야일까요? 부동산 아닐까요? 네, 부동산입니다. 맞췄군요. 바로 10명 중 경북, 대구하고는 조금, 대구는 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치솟기도 했었는데 경북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안동, 봉화, 또 예천 등의 지역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 집중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운 부분 25, 6, 7번째 부동산 정책 지난 2월 4일에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주 좋은 긍정적 반응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 부동산 정책을 좀 아쉬운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잘한 점은 코로나 방역, 잘못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 알겠습니다. 또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계속해서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는 종목을 물어봤다고요. 요즘에 이게 주식 이야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딜 가나 들려요. 네. 네. 최근에는 또 쿠팡, 또 얼마 전에는 또 카카오까지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많이들 고민 많으신데 참 전문가들의 좀 냉정한 분석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글쎄 우리 안동 시민분들도 우리 경북 도민분들도 얼마나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늘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좀 객관적이고 또 안전한 또 너무 이 모든 것을 또 다 모든 것을 있는 자산을 다 주식시장에 내거는 그런 위험한 투자가 돼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일단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올해 좀 짭짤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 종목이 뭔지 물어봤더니요. 미래자동차 및 2차 전지 이 분야가 좋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좋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자동차 하면은 또 현대차 또 기아차의 전기차가 될 수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서 물론 논의가 중단됐다는 발표가 나면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전지죠. 자동차 전기차의 배터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선보여요. 그다음이 코로나 국면 때문일까요? 제약 및 바이오, 또 반도체, 우리 또 삼성전자, 또 IT 쪽이 긍정적일 것이다, 희망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및 2차 전지가 가장 높았고요. 40대의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냉철하게 생각했을까요? 제약 및 바이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60세 이상 분들은 어떤 특정 종목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 좀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또 노련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만 듣고 하는 건 가장 위험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잘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경제를 잘 운용할 것으로 평가받는 후보 누구로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관련돼서 아주 좀 객관적으로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이들 중 누가 경제 운영을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이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1위는 누구였을까요? 누구?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26.1%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1% 여전히 또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1%로 나타났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 응답이 과연 경제적인 잣대로 잘 평가를 냈는지 아니면 최근에 유력 여론조사에 대한 선호도가 그대로 또 반영된지는 모르겠는데 40대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응답이 44.3%로 상당히 높았고요. 네. 이 흥미로운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49.1%는 경제 잘할 사람은 이재명 지사다. 이 안동 출신이기도 한데 그동안 뭐 기본소득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던 것이 이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차기 대선 후보에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앞서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보궐선거 이야기도 해볼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근 판세도 알아보죠. 네, 여론조사가 설 연휴 직전에도 나왔고 설 연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당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우세합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접전 양상이고요. 3자 대결 구도,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모두 나올 때 네. 박영선 후보가 우세한 조사 결과가 여러 있었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가 궁금하실 텐데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는
오차 범위 내 팽팽하거나 어허. 또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 1대1 대결을 하면 조금 더 앞서는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추이는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 간 토론회도 진행 중이라서요. 여론조사 네.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바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